지방분권과 경찰권 분산이라는 취지 아래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광주 전남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현 캐스터,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 1주년을 맞았는데요. 먼저 이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자치경찰제란 경찰이 기존에 해오던 업무들 중에서 주민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들을 자치단체에서 지휘 감독하고 지역에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경찰 운영 체제입니다. 여기서 그 지역 주민과 밀접한 경찰 사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 안전 영역입니다. 이것은 범죄를 예방하고요.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고민하는 부서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응하거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무들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교통 영역입니다. 교통 안전과 교통 시설, 그리고 단속,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조사하는 업무들도 자치사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치경찰 제도가 현재는 광역 시도단체장 소속하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자치경찰제 도입할 때도 전후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렇죠. 어떤 취지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됐을까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주된 배경에는 이 지방행정과 경찰 행정이 상호 연계해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확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민선 8기에 이르는 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이 지방행정의 지금까지 노하우들이 있죠. 거기에 경찰의 치안 전문성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것은 대단히 큰 치안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부경찰서가 있어요. 광주에. 서부 농성동 일대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프로그램에 우리 경찰이 범죄 예방 특화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자치경찰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사실 구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자치경찰 제도가 그 자체가 그 치안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을 전세현 캐스터가 알아봤다고요? 네, 광주와 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각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치안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방 분권과 지역 맞춤형 치안을 내세운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법제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현장에서는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대표적인 제1호 시책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종합대책 같은 시책들을 만들어서 단속 강화를 했고 특히나 이제 광주에서 특이한 점은 그 노면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함으로써 이게 명확하게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나타내는 그런 것이 다른 시도하고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광주시의 13세 미만 어린이 인구 비율은 총 인구 대비 11.3%로 7개 특별시와 광역시 중 2위를 차지했는데요. 광주자치경찰은 광주시의 이런 특성을 살려서 1호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같은 기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라남도 자치경찰의 1호 시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전남은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맞춰서 이번에는 제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종합안전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독사나 보이스피싱 등 어르신 치안 문제 662건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하는 성과도 거뒀는데요. 그런가 하면 전국에서 점이 가장 많다는 전라남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서 섬 지역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경찰관이 활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을 드론이 대신 순찰하는 시스템 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광주와 전라남도 자치경찰의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경찰 내부의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나 또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장 시민들과의 정례적인 어떤 만남의 자리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점은 아쉬운 점이고, 실제로 지난해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 70.3%는 자치경찰제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자치경찰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잘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자치경찰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잘 안 들어봤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생활 밀착형 치안 정책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여성의 입장이다 보니까 요즘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문제가 지금 가장 신경이 쓰이고요. 뭐 1인 가구를 위한 보안,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걸어갈 때 어두워서 가로등 간격을 좀 좁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용봉동 이제 약간 이제 술집거리 있는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야간에는 이제 여자 손님들이 주치자분들이 계시면 남자분들이 대응을 못 하신다고 출동 자체가 안 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대안이라든지 뭐 방책 정책 같은 게 있으면 좋겠고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기회를 늘려서 지역 주민 참여라는 본래 취지를 잘 살려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치경찰제를 본래 취지대로 안착시키려면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지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이제 1호 시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광주 전남 자치경찰위원회의 2호 시책은 어떤 건가요? 먼저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호 시책의 핵심을 사회적 약자로 정했는데요.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후치에 집중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과 기존 업무 노하우를 융합해서 지역 맞춤형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드론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치안 시책을 발굴할 예정이고요. 지난 2월에 전국 최초로 구축한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을 올해 안에 전라남도 전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자치경찰 정책 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이 직접 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이 치안 수요를 반영한 사업들은 참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현재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뭐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노정되는 이유는 그 사무를 구분으로 해서 분리했다는 것이 그 본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일단 수정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권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치사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자치사무를 평가하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그 지휘력을 발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 문제인데요. 자치경찰 예산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교부세 같은 그러한 예산 항목이 편성이 돼야 되고요. 끝으로는 이 경찰의 사무 분장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그런 경찰력이 현재는 국가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자치경찰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밀착해서 경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지구대 파출소 업무는 지역 경찰로 편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찰국 신설이 이 자치경찰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그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반면 자치경찰제는 지방의 분권을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 제도가 서로 상반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경찰국의 내용들이 뭐 경찰청장 통제 지휘권, 그리고 뭐 경찰의 감찰이나 뭐 징계권, 그리고 경찰 고위직의 인사추천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자치경찰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행안부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표방하는 것이 경찰의 사무 전반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에 치중을 한다면은 오히려 자치경찰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수완박 법안으로 이 경찰권이 좀 확장이 되면서 경찰국 신설이 해법이 되느냐, 혹은 자치경찰 이원화가 또 더 좋은 해법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경찰이 지금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전부 국가직입니다. 그것을 일원화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이원화는 이 경찰 공무원의 소속이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하게 신분이 전환되는 것이죠. 그런 식의 이원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경찰권은 분산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시도 단위에서 주요 경찰 활동들이 뭐 결정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수완박으로 고려하고 있는 경찰권의 분산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국보다는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를 이원화하는 방법이 경찰권을 분산하는 데 더 적합할 것이라는 주장은 일부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자치경찰제가 원래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려면 좀 어떤 점들이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경찰위원회에서 명확한 인사권과 예산권과 그리고 경찰 사무를 다시 한번 분장하는 그러한 검토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자치경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 그리고 지자체 또 주민과 동시에 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그 협조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고, 특히 이 주민과의 협력 문제는 대단히 전향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고, 뭐 좀 더 나아간다면 주민에 의해서 이 자치경찰의 시책까지도 발휘가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그 지역의 치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시행 1주년을 맞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